아니, 나이 들면은 뭐 살이 좀 있어야 보기에 좋다. 살이 좀 있어야 병이 걸렸을 때 이겨낼 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만하면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신체 질환뿐만이 아니라 치매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문제, 그다음에 생활습관의 문제, 스트레스 등 살이 찌는 데는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탐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뇌의 문제에서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면서 주로 중독 질환을 다루는 중독 전문가 한창우입니다. 저는 오늘요,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단순하게 이 살이 찌는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비만이 바로 이 뇌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선 왜 살이 찌는 걸까요? 그거야 많이 먹었고 운동을 별로 안 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의 운동량과 그다음에 현재 먹는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 이 단순한 사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도대체 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살이 찌는 걸까? 또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먹는 게 죄인가요?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걸까?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찌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뇌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은 비만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중심에 우리 뇌가 있다는 사실을 파헤쳐봅니다. 왜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뇌는 어떻게 우리를 먹게 만드는지, 그리고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살 뺄 수 있습니다. 뇌만 알면요. 뇌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이 들면은 살이 좀 있어야 보기에 좋다. 응? 살이 좀 있어야 병이 걸렸을 때 이겨낼 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장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말라가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셨을 때가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노인 비만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전체 성인 대비 비만 유병률로만 따지면 60대 이상 분들의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복부 비만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건강 프로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저도요, 실제로 강의나 아니면 방송에서 실제 몸무게보다는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각심이 좀 드시겠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가는 뱃살이 왜 위험한지, 중장년층도 왜 비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만은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만하면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체중 과부하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또 살이 찌고 그러면 또 관절염이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제일 심각한 것은 이 비만이요. 이런 신체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치매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보건원 연구진은 이 중년의 비만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연관성을 발표를 했는데요. 50세 중년의 비만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시기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MI가 일씩 높아질수록 알츠하이머 발병 시기가 6개월 반가량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2024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연구진은 뇌 단백질과 체지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뭐냐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해 가지고요. 기억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비만한 중년이 이 정상 체중인 중년보다 뇌 노화가 10년 더 일찍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볼록한 뱃살 때문에 치매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체중만 줄여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장년이 갑자기 체중을 많이 줄여버리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계속 뚱뚱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마른 사람은 계속 마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체중을 빼버리면요. 몸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오히려 각종 부작용들을 동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팔과 복부의 지방은 서서히 줄이고 적당한 체중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살을 빼는데 이 번번하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걸까요? 식습관의 문제,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문제, 스트레스 등 살이 찌는 데는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탐한다면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뇌의 문제에서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시상하부에 딱 전달이 되는데 이 시상하부는 음식을 중단해라는 명령을 딱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에 복축 피계 영역이라는 데서 이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 쾌락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밥배, 디저트배 이런 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러면 더 이상 밥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빵이나 아이스크림은 또 들어가요. 사실 우리 뇌가 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느꼈던 행복을 또다시 느끼고 싶어서 배가 부른데도 또 먹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관여하는 호르몬이 그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해지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음식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살을 빼기 어려운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만이라고 하는 건 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중독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중독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비만과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첫 번째 특성은 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정말 좋아하시죠. 맨날 술만 찾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술을 많이 마셨던 게 아니고요. 술이 먹다 보니까 점점 양이 늘어난 거죠. 이걸 내성이라고 하고요. 네, 세 번째는요. 이러다 갑자기 술을 뚝 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막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는 금단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의 특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런 알코올 중독의 특성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비만이신 분들은요. 제가 정말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심지어는요. 음식을 먹을 때만 정말 부지런하세요. 한간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막 나 음식 먹는 거 너무 싫어해. 나 정말 음식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하세요. 마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요. 아, 나 정말 술 먹기 싫어하면서 계속 술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처음부터 비만이신 분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많이 먹었던 게 아니고요. 먹다 보니까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의 이 뚱뚱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내성이 똑같이 생긴다는 거고.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먹는 걸 갑자기 뚝 끊고 다이어트에 갑자기 돌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혈당도 오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손도 떨리고 심지어 이 금단 현상은 알코올 중독의 금단 현상이랑 완전히 동일하죠. 네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뚱뚱한 비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끊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다. 네, 이것이 바로 비만의 네 가지 특성인데요.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알코올 중독의 네 가지 특성하고 그다음에 비만의 네 가지 특성이 이렇게 상당히 일치하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비만은요, 이 중독 질환이 갖고 있는 이 심리적인 특성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비만인 상태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요, 자기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비만이신 분들도요, 똑같이 자기의 이 뚱뚱한 상태를 부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부정하냐면요, 아, 나는 지금 괜찮아. 아직 뚱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뚱뚱한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아, 근데 언제든지 빼면 되지. 아, 다시 이제 다이어트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되도록이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한다. 이런 부정이라는 특성이 똑같고요. 네, 두 번째 특성은요, 끊임없이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은 거는 내가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먹으면서요, 끊임없이 이 먹은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내가 회사에서 오늘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많이 먹은 거야?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많이 먹은 거야? 뭐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남 탓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술을 드시거든요. 이렇게 남 탓하는 특성이 똑같고요. 네, 세 번째는요, 합리화하는 겁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건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늘은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힘들게 일을 할 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야 될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비만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요, 술을 드실 때는 꼭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시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의 먹는 양을 계속 최소화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여쭤봅니다. 오늘 식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요, 정말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아, 정말 밥 정말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이 많이 찐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술 얼마나 많이 드셨냐라고 물어보면 맨날 딱 술 한 잔만 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었는데 저 상태면 이 한 잔이 되게 큰 거거나 아니면 자신의 양을 계속 속이시는 거죠. 이렇게 부정하거나 남 탓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이런 특성들도 심리적인 특성이 이 비만이랑 알코올 중독 환자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은 이 중독 질환의 관점에서 보고 중독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만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 도파민 중독 회로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만들죠. 단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 이 쾌락 호르몬에 중독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고 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비만은 중독의 메커니즘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 중독 회로를 어떻게 꺼야 할까요? 무리한 절식, 급격한 다이어트 대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비만에서 벗어나서 좀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요, 내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특히 중장년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년의 다이어트는 이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000에서 한 1500칼로리 정도의 식사량을 챙기면서 1개월에 한 1kg에서 한 2kg 정도의 감량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더 좋고요. 또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단인데요. 단기간에 무리해서 살을 뺄 필요는 없으니까 급격하게 갑자기 딱 단식을 하거나 뭐 절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채소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짠맛이나 매운맛 등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고요. 예, 나트륨 섭취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도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했던 다이어트라고 소개를 한 거를 제가 봤었는데, 아침에 뭐 사과 하나 정도 먹고 뭐 저녁에는 바나나 하나 먹고,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살은 빨리 빠질 수 있겠지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특히나 중장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건강에 크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3회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걷는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익숙해지시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요. 처음부터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연예인이 하는 운동 아니면은 뭐 특정 동작만 이렇게 하면은 뭐 살이 빠진다 이렇게 막 광고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체 일부분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역시 전신 운동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혼자만 다이어트 하시는 거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다이어트는요, 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 동료분들한테 당당하게 나 다이어트 시작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관리한다고 딱 소문을 내시면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잘 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딱 살을 뺀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나 혼자 막 많이 먹고 있으면 막 눈치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의지가 무너져가지고 실패할 위기에 처했어도 그런 걸 딱 다잡아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되도록이면 그 소문을 낼 때는 내가 너무나 편안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를 너무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살짝 껄끄러운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뭔가 조금 내가 좀 위축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두 명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신다면 동호회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딱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힘이 돼가지고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은 다이어트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좀 몸 건강을 많이 해칠 것 같은 그런 각성제 계열의 약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그래도 비교적 건강에 좀 덜 무리가 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약들은 다 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꼭 쓰셔야 됩니다. 함부로 너무 많이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너무 단기간에 이런 물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을 빼시게 되면 요요 같은 것들이 금방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다이어트 약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시행하실 때 처음에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까 그걸 좀 돕기 위해서 초기에만 단기간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이 이 중독 질환인 이유와 그 중장년층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이 중장년층의 다이어트는 이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나의 남은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임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비만이라고 하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 중독을 다루는 중독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한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만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뇌가 길들여진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비만은 뇌의 문제였지만 해결의 열쇠도 결국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함께 걸어요. 건강한 뇌, 건강한 나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교류 또는 접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편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비교적 강하게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접촉하면 행복을 느낀다든지 나와 누군가하고 교류하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모두 다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화된 것이 바로 포유류로 진화되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행위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